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5살 평범한 회사원 넬라입니다. 저는 20대의 마지막 3년을 화려하게 욜로로 살다가 30살에 정신 차려서 2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았어요. 5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 1년에 2,500만 원씩 모았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확히는 첫 해 1,500, 그 다음 해에 3,600 모아서 총 5,100만 원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비결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엄마한테 돈 맡기기. 일단 첫 해에는 욜로 생활을 청산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됐어요. 그래서 강제적인 상황을 만들었죠. 엄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맡겼습니다. 저희 엄마는 58년 개띠이신데 호랑이 같은 분이셔서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불같이 화내셨을 거예요. 그 상황은 무조건 피하고 싶어서 월급날에 100만 원은 바로 엄마한테 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축을 위해 본능적인 공포심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매달 30만 원을 적금으로 들어서 한 달에 총 130만 원씩 1년 모았어요. 그때 제 월급이 300 초반이었으니까 월급의 40%를 저축한 거죠. 그 당시 저는 분당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했는데 월세 65만 원, 관리비 평균 22만 원, 총 87만 원의 고정 주거비가 들었고요. 핸드폰비 8만 5천 원, 교통비 20만 원 빼고 나면 약 74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로 식비 포함해서 한 달 충분히 살았어요. 대신 일상생활에서는 제약이 좀 생겼죠. 친구들한테 야, 오늘은 내가 살게 못하고요. 친구들 생일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 보내는 것도 생일 축하해 이모티콘 보내는 걸로 대체했어요. 또 집 앞에 단골 옷가게 앞을 뜀박질하면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옷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게 되면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또 옷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튼 이렇게 살다 보니 1년 뒤에 엄마한테 맡긴 돈 1,200, 월 30만 원 적금에 대한 원금 360만 원,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 적금 이자 37,304원이 통장에 생겼어요. 두 번째, 부모님과 함께 살기. 첫 해에 1,500 모으고 나니까 이 정도면 더 모을 수 있겠는데?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그런데 자취하다 보니까 주거비와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님과 당분간 같이 살기로요. 부모님한테 지금도 감사한 건 돈 빨리 모으라고 저한테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취했을 때 나갔던 주거비 87만 원, 식비 약 40만 원 정도를 매달 아낄 수 있었고 또 회사에서 승진도해서 월급도 조금 더 올라 한 달에 300만 원 적금을 만기 1년으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었는데요. 부모님 집은 일산이어서 회사까지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걸렸습니다.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3개를 타야 했기 때문에 교통비가 꽤 들었고 회식, 야근할 때 택시까지 타니까 한 달 교통비는 평균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전날에 과음해서 속이 울렁울렁한데 지하철에서 서서 가야 될 때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현타 올 때도 있었지만 최대한 신문기사, 유튜브 책 보면서 출퇴근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 애썼습니다. 교통비 30만 원, 핸드폰비 8만 5천 원의 고정비를 제외하면 7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쇼핑은 필요한 화장품만 가성비 좋은 걸로 샀고 옷 트렌드가 1년 만에 변하진 않으니까 욜로 생활 동안 사놓은 옷만 입어도 괜찮았어요. 주의할 점이 살찌면 옷을 다시 사야 되잖아요. 과식한 다음 날은 그지처럼 굶어가면서 몸무게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어요. 또 엄마가 해준 건강한 집밥을 먹다 보니 병원 갈 일도 없고 병원비도 거의 안 들었고요. 맛있는데 먹다 너무 힘들어. 소스랑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려. 빵 같은 게 너무 딱딱해. 세 번째, 안정적인 연애. 월 300씩 저축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이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과 연애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구나 느낌이가 딱 왔어요. 결혼을 막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마 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데이트 비용을 아끼게 됩니다. 어차피 평생 살 건데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실망할 거니까요. 그리고 연애 초기면 솔직히 돈 아끼기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분위기 좋은 곳 가고 한우, 스시, 오마카세 탁탁 예약도 해놓고
이자카야에서 새벽까지 술도 마시게 되니까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 데이트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되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저희는 주로 밥 먹으러 노포 맛집 가고 커피 디저트 먹으러 롯데리아, 맥날 갔어요. 지나고 보니 큰 걱정 없이 서로 연애했던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가끔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네 번째, 비상금 떼어놓기. 월 300씩 적금 들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예상치 못하게 나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과급, 휴가비 등 회사에서 월급 이외로 받은 금액, 중고거래로 번 돈, 생활비에서 아낀 금액 등은 모두 같은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이렇게 모은 비상금으로 축의금도 내고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때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비상금으로 그의 엄마와 함께 뉴욕 여행도 다녀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뉴욕에 꽂혀서 그때 가을에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월급의 70%를 적금 붓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행 비용을 전부 다 낼 수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엄마가 먼저 비용을 반반하자고 해서 저도 속으로는 미안했지만 냉큼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엄마랑 뉴욕 여행 다녀온 건 신의 한 수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결혼했고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는 절약이 최우선의 가치였지만 인생에서는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치 있는 경험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비상금을 만들어 놓았던 건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월 300만 원 적금에 대한 원금 3,600만 원,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 이자 35만 3,125원을 모았고요. 그 전에 모은 돈까지 합쳐 총 5,199만 429원이 통장에 생기게 되었어요. 야, 근데 이 감정으로 술 먹은 다음날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냐,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통장 쪼개기 안 했고요. 금리 높은 적금 찾기 위해서 인터넷 서치 안 했어요.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돈 모으기 준비 작업이 너무 귀찮으면 제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적금 들 때 그냥 주거래 은행에서 가장 금리 높은 걸로 들었어요. 종잣돈을 모을 때는 쉽고 무식하게 했던 것이 저한테는 맞는 방법이었나 봐요. 저처럼 욜로 생활을 청산하고 저축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